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 제가 잠깐 짬을 내서 잠시나마 BMW iX랑 포르쉐 타이칸을 터보를 시승할 예정이었으나 이게 시간이 안 맞아서 그냥 다시 한번 그냥 4S를 한번 또 타봤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오늘 타봤는데 충격 먹은 것도 있고 안타까운 것도 있고 많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꼭 만들어서 기록을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테슬라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BMW iX 이거 뭐 좀 논란이 있었죠. 한 가격이 제가 시승한 게 엑스드라이브 50입니다. 그러니까 85,000불 정도. 제가 스티커 프라이스 보니까 뭐 옵션 이리저리 넣어서 뭐 9만불 좀 안 되던 것 같던데, 근데 이건 텍스 크레딧이 살아있죠. 7,500불을 깔 수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 이거 타보고 느낀 거는 이게 BMW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감이나 이런 건 엄청 좋았습니다. 거기 전시 차량들, 내연기관 차량들 봤는데 역시 BMW답게 다시 눈 돌아가더라고요. 그건 인정해야겠습니다. 모델 S가 정말 마감이 좋아졌는데 BMW 보니까 제 차가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냥 쓸만한 정도지. 이 독일 차들 다시 보니까 BMW 최근 이런 시승차나 이런 걸 보니까 예전보다도 완성도가 더 여기도 발전을 그 필 앤 피니쉬가 뭐 이건 정말 잘 만들어진 크래프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좋아하는 착자감, 그 시트에 앉았을 때의 편안함, 가죽이 아님에도 시승 차량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됐던 건 가죽인데도 앉아보니까 여러모로 다 좋더라고요. 내연기관도 그렇고 역시 차를 오래 만들던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참 좋았지만 이제 결론부터 그냥 서론이 너무 길었죠. 정말 이 서스펜션이나 편안합니다. 그래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저는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다른 사람들, 훨씬 더 저보다 미국에서도 전문적인 분들의 의견들을 모아보니까 제가 느낀 게 맞더라고요. 라이드 퀄리티가 이거는 좀 더 얘기해서 이건 그냥 요트? 진짜 승차감은 끝내주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솔직히 좀 더 물침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부드럽더라. 이게 BMW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대신 무게가 엄청 무겁죠. 이 차 지금 경량화에 이건 실패했다기보단 뭐 나온지 이제 BMW가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만들지 얼마 되질 않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i3라는 차가 있는데 또 역사를 보면 또 그렇게 짧진 않은데 여튼 이렇게 밀어붙인 걸로 치면은 이 차 근데 핸들링이, 그래서 말하려는 게 핸들링이 안 좋습니다. 무겁다 보니까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덕도 그렇고 다른 제가 이런 카인드라이버나 다른 데 보면 다 공통된 의견이 승차감 끝내주는데 이게 좀 이게 핸들링이 이게 BMW가 맞나 진짜? 내가 알던 독일 차가 맞나?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왜 이게 한국에서 논란이 됐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스포츠성인 이미지를 좋아하시는 거지 사실은 크고 편안한 차를 전 더 선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가 괜히 차를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각 나라에 맞게 그 자국 브랜드들은 그 자국민의 더 취향이 반영될 테고, 현대자동차도 한국인들이 더 연구 인력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 취향들이 많이 반영돼서 이거 흡사 진짜 마크 때문에 잘 만들어진 약간 좀 더 뻥튀기 아마 한국차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혀 날카로운 면이 없고 정말 편안했고 부드러웠고,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핸들. 이거 스티어링 휠이 차라리 테슬라 요크 스티어링 휠이 헐났습니다. 이거 BMW 휠은 이건 뭐지? 이거 좀 잘못 만든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카인드라이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읽어보면은 이거 스티어링 휠이 이상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욕해야 될 거는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최악이라고. 그러니까 세 가지죠. 그러니까 편안한 승차감, 진짜 편안하고 실내 공간, 모델 Y 대비해서는
공감각이나 이 편안함이 좋았지만 핸들링은 모델 Y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BMW가 아닌 것 같은. 예, 마지막으로 소소하게 그 핸들링과 제일 진짜 이거는 열이면 열 다 비판하더라고요. 저도 BMW가 왜 이따위로 만들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개판 오브 개판입니다. 아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거는 야 이건 아니 터치 패널에 많은 걸 넣었는데 테슬라만큼 편하지도 않고요. 찾아보기도 힘들고 여러 번 메뉴를 들어가서 찾아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할 거면 자동이라도 잘 되던가 그것도 아니고 컨트롤을 왜 이따위로 만들었냐. 아직 내연기관들이 이런 소프트웨어를 진짜 못 만드는구나. 아직 통합형 시스템으로 가기에는 참 개떡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국인들 취향에는 진짜 딱이다. 그리고 이게 뭐 좀 이따 포르쉐 때도 얘기하겠지만 세이프티 어시스턴트 피처 같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피처는 이미 거기 딜러도 인정하더라고요.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그냥 그건 그냥 파는 사람도 한 수 접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테슬라에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테슬라는 자율주행 원툴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뭐 일부 뭐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테슬라의 비판적 시각과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한국같이 장거리가 아니라 가다 서다가 많고 좀 한국의 도로주행 환경에서는 이게 BMW가 내놓는 전기차들이 먹혀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테슬라가 살짝 긴장을 해야겠죠. 근데 한국에 많이 팔 생각이 없어 보여서 요즘 가격 올리는 거 보면 그러니까 핸들링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제가 이걸 밟아봤는데 여기 카인드라이브에서도 테스트했지만 롤링 스타트가 이게 웃긴 게 60mph까지 가는데 4초라고 그러는데 롤링 스타트 5에서 60까지 가는데 4.3초거든요. 그러니까 펀치력도 이게 헤비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좀 더 모델 Y가 스포티하게 느껴졌습니다. 훨씬 더. 그리고 서스펜션 이 정도가 괜찮다고 한국에 평가가 된다라 그러면은 모델 S 리프레쉬가 한국에 팔린다라면은 저는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타고 있는 모델 S 리프레쉬, 그러니까 플레드 계열의 차들들 에어서스가 이 정도의 그 준하는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모델 S를 극찬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에어서스 느낌이 이게 좀 비슷하더라고요. 충분히 그게 좀 이해가 됐다. 왜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기존 리뷰어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극찬하였다라고도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이걸 모르고 얘기를 했으면. 그러니까 모르고 보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걸 타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여지 정도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율주행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런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지금 테슬라의 위치가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미국의 사람들이 좀 스포츠성이나 주행거리 이거 지금 EPA 보십시오. 데이터 별로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BMW 이거 iX 무게가 워낙 나가고 아직 이건 좀 개선 사항이 있는 차니까요. 미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아시아인 비율도 늘어나고 유럽인 이민자들도 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테슬라가 인지하고 FSD 베타를 다 뿌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르쉐 얘기를 하기 전에 그렇다고 해서 뭐 테슬라가 혁신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저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충분히 제가 직접 타보니까 인정할 건 충분히 인정할 만했다. 그러나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 주행 보조나 이런 것들 핸들링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은데 4680 이야기로도요. 지금 이 전시된 그 기가 텍사스에 보면은 많은 부분들을 이미 스트럭처 배터리를 쓰고 지금 파트들을 찍어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해된 전시물들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부품을 단순화시킨 게 보여집니다. 많은 파트들을 지금 줄여나가고 있고 캐스팅에 성공해가고 있기 때문에 초기 계획했던 대로 이거를 지금 엄청 찍어내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리고 배터리도 지금 좀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람들이 이거 지금 4680으로 생산되냐 안 되냐 근데 4680으로 생산된다고 굉장히 추측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지금 EPA 등록된 거는
아니 테슬라답지 않게 비싼 게 아니라 스탠다드 올휠 드라이브? 테슬라답지 않죠. 뭐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4680에 넣고 되게 비싸게 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4680 셀이 생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리니까 셀을 좀 더 적게 쓰고 차를 많이 파는 쪽으로 지금 차량 가격을 올려도 잘 팔리니까 지금 4680 셀을 적게 탑재를 해서 토탈 에너지를 줄이고 지금 차를 더 많이 팔려는 듯한 움직임이라는 그런 얘기가 트윗에 이제 보이더라고요. 좀 더 이제 생산량이 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뭐 조만간 이렇게 분해하시는 이거 먼로 할아버지 유튜브 보고 저도 알게 됐는데 분해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분해해 줄 테니까 더 자세한 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초기 물량들은 뭔가 인플로이 위주로 계약된 것 같고 아직은 많이 뿌려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치만 일론 머스크가 그때 공장 오픈식에서 이제 딜리버리 시작한다 그러고 이런 것들을 전시해 놓은 걸로 봤을 때 그리고 정황상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봤을 때 생산되고 있는 거는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고 분명히 무게가 가벼워지고 스포츠성이 더 이제 도드라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더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사실은 직접적인 타격을 맞을 브랜드가 포르쉐인 게 제가 계속 이 모델 S가 나오면은 이게 지금 역전된다 그랬죠. 이게 지금 IIHS에서 마켓 데이터인데 잘 보시면요. 이 모델 S가 리프레시 되느라고 쓰는 동안 타이칸의 판매량이 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모델 S는 69대 42대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게 보여지죠. 뉴 레지스트레이션이. 그러다가 이게 다시 돌기 시작하니까 2011년 지금 이거 7월, 8월, 9월, 10월이거든요. 줄라이부터는 완전히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타이칸의 이 판매량이 급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토버에 300대밖에 못 파는 이런 그때 테슬라는 모델 S를 2400대 넘게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1분기 데이터를 보면은 타이칸의 1분기 데이터를 보면 2000대가 좀 안 되나 2000대 언저리죠. 2000대 좀 안 되죠. 소폭 감소했죠. 4분기 대비. 그러니까 한 분기에 한 2000대 정도 파는 근데 이미 지금 타이칸은 가격이 그리고 지금 그나마 지금 이 가격이 떨어져 300대로 떨어졌다가 그나마 좀 유지가 되는 게 이 그란 트리스모라고 해치백인데 한국은 해치백의 무덤이죠. 참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게 얘기하는 게 한국에서 좋아하는 것과 미국에서 좋아하는 이 트렌드가 미국에 있는 한국인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다르다라는 거죠. 확실히 약간 트렌드하고 한국적인 트렌드와 자동차에 있어서는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게 여러 곳곳에서 저는 그게 느껴집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거 타이칸의 문제가 뭐냐면 실내가 너무 작고 트렁크도 너무 작거든요. 실용성이라고는 근데 이런 트리스모 뒤에 약간 해치백으로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걸 좀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반등했는데 가격을 보면 이게 93,000불에 시작하고요. 타이칸은 이거보다 더 싸게 시작합니다. 크로스 트리스모가 조금 더 높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텍스 크레딧을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텍스 크레딧을 하면은 심지어 테슬라 모델 S보다 쌉니다. 그러니까 주력 모델들이 제가 이거는 저렴한 모델들이 투여되면서 타이칸의 판매량이 그나마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그건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 의견들도 실제 이번 딜러 갔을 때도 고급 모델을 시승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대부분 구비되어 있던 것들이 4S나 요 4? 그러니까 한 10만 불 전후 10만 불 좀 넘는 수준에서의 모델들이 많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어서 그걸 좀 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주력 모델들은 가격이 비슷합니다. FSD 베타까지 넣으면은 뭐 지금 겹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많은 미국 사람들이 같은 돈을 주고 봤을 때 포르쉐를 안 산다는 얘기죠. 참고로 테슬라는 1분기에 모델 S를 14,000대 가까이 이제 딜리버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칸은 2,000대가 안 됩니다. 타이칸 시리즈들은. 그러니까 같은 돈인데 지금 프라이스가 정확히 겹치는데 그 겹칠 때 같은 돈을 주고 너는 포르쉐를 살래? 테슬라를 살래? 물어봤을 때 미국 사람들은 무려 7배나 넘게 테슬라를 사고 있다라는 거죠. 같은 돈을 주고. 이거는 제가 시승을 해서 사실 얘기할 게 없는 게 제가 지금 그 전에 시승했을 때는 3랑 Y만 가졌을 때고 지금은 제가 S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훨씬 재밌습니다. 모델 S가 훨씬 재밌고 실내도 훨씬 넓고 훨씬 더 스포츠카 같으면서도 실용성도 있고 자율주행 보조도 따라오고, 이건 상품성이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뭐 그렇게 편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빨리 지금 이런 해치백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든지 계속해서 조금씩 신모델을 바꿔가면서 연명하려고 하는데, 포르쉐가 좀 더 이런 개선된 모델을 내놔야지 시장에서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르쉐는 다시 봐도 감흥이 없었습니다. 펀치력도 떨어졌고요. 터보가 아니었으니까 당연하긴 한데 핸들링도 그렇고 여러모로 제가 갖고 있는 플레드 계열, 그러니까 롱레인지, 리프레시된 롱레인지에 비해서는 너무 상품성이 떨어지고,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같은 돈을 줬을 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미 테슬라를 압도적으로 S를 들어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리콜 노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잘 보면 봉투에 이제는 어스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텍사스 헤드쿼터가. 그래서 아니 리콜? 야, 오버 디 에어 업데이트를 하는데 웬 리콜 노트가 이렇게 해서 나 문제 생겼나? 최근에 S 산 게 서스펜션 터졌나?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붐박스라든지 기존에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이제 NHTSA가 테슬라를 강제시켜서 메일로도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런 이유가 와이파이가 안 된다라든지, 그쵸, 생각보다 미국의 통신 환경이 뭐 한국만큼 좋지는 않으니까요. 뭐 일부러 업데이트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테슬라가 뭐든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차량들을 오버 디 에어 업데이트를 하지만 NHTS는 단 한 대라도 어쨌든 차량의 안전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메일로도 알려주더라. 근데 굉장히 좀 늦더라. 테슬라가 훨씬 더 몇 달 전에 이미 선제 조치했죠. 그런 걸 보면은 좀 대세적으로 못 따라가나. 그래도 저도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오랫동안 차를 세워놨다라든지 와이파이가 커넥션이 안 됐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은 좀 음영 지역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조치들도 나름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